행동 패턴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행동 패턴에 대한 알아차림. 만약에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주변 양육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자란다면 애착 결핍이 생기겠죠. 그럼 애착 결핍이 생기면 그 애착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특정한 부분에 계속 집착을 하는 그런 걸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이러한 애착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내면의 동기가 일어나겠죠. 그런 동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게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무조건 친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내 욕구를 억제해야 되고 아주 바르게 보이지만 이렇게 바른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의 내면에는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애착에 대한 결핍들, 미해결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너무나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걸 하려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정형화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핏 들어보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근데 앞에 뭐였나요?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애착 결핍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런 욕구를 갖고 있고 그걸 욕구를 갖고 해소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자기 자신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지만 이건 진짜 자기가 아닌 가짜 자기다 이 말이에요. 왜 무조건 착해야 돼요? 왜 무조건 친절해야 돼요? 왜 무조건 배려해야 되고 왜 무조건 절제해야 되고 왜 무조건 내 욕구를 억제해야 되는데 이 금방 이야기했던 거 얼핏 보면 전부 다 아주 멋진 단어들 같지만 누구를 못 만나게 만들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지금 못 만나게 만들고 있고 계속 그러한 어떤 특정 행동 지금 이 금방 제가 설명드린 이 여러 가지들은 전부 다 행동들이거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갖게 되고 강박을 갖게 만들었다면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워지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특정한 어떤 행동들이 그것이 애착 결핍이었던 특정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신 안에의 미해결된 과제가 있다면 그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 회귀, 게스탈트. 반복, 회귀, 게스탈트. 그게 뭐였죠? 전에 수업했을 때? 그 미해결된 과제가 계속 올라와서 치는 거죠. 치는데 친다라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여기서 이 말은 결국 습관으로 굳어버린 반복, 회귀, 게스탈트가 현재 내가 불필요한 행동 패턴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아, 이게 내 안에 미해결된 과제로 인해서 반복, 회귀, 게스탈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알아차림을 가져버린다면 아, 이 행동 패턴은 이것 때문이야. 알아차린다면 그 반복 행동 패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반복 회귀 게스탈트를 계속 하고 있고 어떤 행동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그건 습관이 되었잖아요. 중독된 패턴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자신과의 접촉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접촉을 방해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려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혔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의 그런 알아차림과 접촉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러한 행동 패턴은 결국 미해결된 과제를 완결시키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떨고 있다든지 뭐 특정한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복 회귀 게스탈트구나. 의도는 그 사람의 의도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지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정형화된 그걸 우리가 중독된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 모형이죠.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항상 같은 것으로 지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바뀌어 있고 현재와 미래도 바뀌게 됩니다. 세상 환경은 계속 변화하는데 자신의 이 중독된 지각은 항상 변화하는 그 세상을 자기가 갇혀있는 그 세상 모형 필터로 꼭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현재에 있나요? 과거에 있나요? 과거에 그 중독된 그 패턴으로 똑같이 보고 있다. 세상을. 얼마나 세상이 단조로워져 버릴까요?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성장 과정에서 겪지 않아야 될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주 외로운 그런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내면에는 그러한 부정적 정서에 의해서 절대로 자기는 그러한 트라우마 경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다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 경험했던 기억을 아주 강하게 활성화시켜서 그와 유사한 것만 들어와도 나는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재현시키는 거거든. 그렇다면 내가 외롭고 버림받은 그런 성장 과정에서의 그 부정적 정서들이 내 내면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면 나는 절대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아주 강한 회로가 만들어지겠죠. 나는 절대 버림받아서는 안 돼. 내가 버림받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고 불행한 것이다. 이게 이 잠재의식의 꽈리로 강하게 털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다시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이런 유형의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연인과의 이별을 하거나 또는 부부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거나 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왜 못 견디는지 아세요?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 무시당하면 안 되는 존재고 자신이 무시당하고 남에게 버림받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이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의 내가 버림받은 과거의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 이러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뭐를 가져야 될까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그런 걸 겪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비참한 기분이 들고 내가 버림받은 배신당한 이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그건 과거에 어릴 때 내가 버림받았고 내가 상처받았던 그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연결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된다? 알아차림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뭐냐면 꼭 같은 어떤 현재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처음에 좀 힘들어 하다가도 쉽게 극복하고 또 다른 어떤 선택이 가능한데 B라는 사람은 그것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보면 사실은 B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는 건 뭘까요? 과거에 이 꽈리를 털고 있는 성장 과정에서의 그 외롭고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도와줘야 되는 아주 그 정의로운 사람, 의협심이 강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적절해야 되는데 네. 그게 과한 사람들이 있거든. 과한 사람들. 물론 그것이 어떤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그 사람 안에 체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주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간혹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감, 그런 어떤 강박적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물론 내사와 관련이 있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남을 무조건 약한 사람을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그 이면에는 나는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앞에 아주 멋있는 그 케이스가 아닌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우리는 뭐를 가르쳐 줘야 되나요? 나도 약할 수 있다. 나도 약한 존재일 수 있다. 약한 존재가 모든 인간은 다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뭐를 알아차림이라는 거. 제가 계속 알아차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상담 과정은요. 대부분의 상담 과정은 내담자가 뭐하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알아차림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나요?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게스탈트를 형성하는 거고 접촉은 게스탈트를 완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접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알아차림. 우리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만으로도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큰 도움을 받죠. 큰 변화를 일으키죠.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자신도 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약하다고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하다고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된다.